하나오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4%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손실 69.7%가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회전으로 매우 낮은 상태고 TBR은 2.64로 높은 상태입니다. 포괄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관련 뉴스로 8년 만에 최저 수주, 중국과 격차 확대, 민지형 기자가 부산일보에서 12월 15일 오후 1시 45분에 보도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수주 비율 20% 아래로 선별 수주 역량, 실적 좋지만 기본 수주량 필요 지적. 올해의 경우 한국 수주 비율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적치를 기록하며 중국의 4분의 1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6,033만 CGT 표준선 환산 톤수 1,059척의 새 선박이 발주된 가운데 한국은 1,092만 CGT 248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한국의 4배에 달하는 4,177만 CGT 1,518척을 따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게재를 했네요. 이 조선소 규모는 대형 선박이라기보다는 중형 선박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미군 해군력 증강을 위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이 프로젝트 경영에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영을 성공시켜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매출이 7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무려 44%가 증가했고 그러나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3.2%나 꽤 증가했어요. 재고가 그 포괄 재고입니다만은 6조 5천, 매출이 7조 5천인데 재고가 6조 5천이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39%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무려 832%나 증가한 거로 결산이 됩니다. 판매 관리비는 29.3%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392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도 영업손실 1735억 적자에서 122.6%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5%로서 3.9%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가 회계 손익에서 우리가 첫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매출원가 감소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스루풋 회계는 우선 쉽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기 전에 수주사항을 보면은 수주 총액은 전년도 수주 2월액에서 신규 수주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34조 9천억 원대가 있는데 3분기 말에 7조 한 7천억이 매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주 잔고는 27조 2,888억 원인데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7조 5천억이죠. 한 1,9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회사 설명서를 보면은 위험회 피회계 처리에 따른 확정개혁 자산
부채의 매출 가감액은 제외되었다. 그런 얘기네요.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은 7조 5천억 똑같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4,636억 원으로 43.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증가율보다 0.8%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상으로 45%가 증가했고 스루프율로는 0.3%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49.8% 크게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그런데 반대로 0.79로 0.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증가한 거죠. 49.8%나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스루프 영업이익은 적자 8,26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보다 적자가 69.7%가 증가해버렸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무려 8,659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약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요. 4천억이 증가했는데 계약자산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결국 제공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1조 8천억 그러면은 토탈 한 2조 2천억이 재고이익으로 그 이익에 들어간 겁니다. 매출에도 한 1조 8천억 실제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으로만 인식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합리적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재고자산 평가 방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재고자산 측정의 회계 정책에 대한 기술이라고 회사가 표현한 방법은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재무상태 가액을 쓴다. 한편 송산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또 환입을 잡는다. 평가손실을 했다가도 또 환입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당사는 당분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238억 원을 인식하였으며 동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만기 중 기타 충당부채 및 선거금 충실 충당금 790억 원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90억이라는 걸 좀 기억에 좀 남겨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왜 복잡한 세상을 살까? 제가 배운 거로는 해보니까 그게 가장 편하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참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재고자산에 관한 한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실 및 환입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은 바 있는 기업이죠. 새로운 점령군으로서의 한화가 들어왔으나 그 회계 시스템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다는 스루프 회계와 가공비를 배부한다는 원가회계의 대립 갈등을 표현한 것이고요.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원가회계는 이제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특히 현재의 KIFRS 회계 기준
수주산업에서 미청구 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함에 있어 또 가공비가 배부된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은 제품 원가에서 배부된 노무비와 경비를 제거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때 시간을 좀 들여서 오늘날 원가에 대한 공격이 거의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는 잘못된 절차를 공격하는 것과 주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애매하게 말하는 악이 있는 공격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한다. 이게 뭐 회계만의 문제겠습니까? 둘째는 원가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무효성과 중요한 많은 요인들의 계량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의 원가 절차로는 사업의 중요한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치 일부로서 부가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가공비를 배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의에 따라 완제품조차도 그것에 사용된 자재에 지불된 대금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출원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우선은 매출원가를 하기 전에 총 제조비용이 있죠. 제조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생산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죠. 근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에서 기말재고를 빼는 산식으로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재고의 재고 범위가 또 2차적인 문제를 또 유발시키죠. 제조원가를 비공개하는 현실에서 총제조비용을 산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총제조비용은 매출원가에서 반대로 기말재고를 더하고 빼기 기초재고를 하면은 총 제조원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증감 변동액은 재고자산의 범위 기준을 임의로 결정하는 현실에서는 항상 총 제조비용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범위로 해야 합리적인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 제조비용도 왜곡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넘어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711억 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뭔지는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B에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A의 재고자산은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어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5,976억 원으로 28.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9.8%로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 3조 8천억 원대의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668억 원을 뺀 거의 3조 6천억 원의 가공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51.6%나 매우 높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공비율은 38%로서 1.8% 내려간 거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1.8%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는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1차 추론은 하락이었죠. 이 모순된 추론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그것도 진행하면서 자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 먼저 첫 단계 1번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뽑은 거고요. 4,033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건 제공품 하나입니다.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3,711억 원이에요.
갭이 322억 원입니다. 회사 거로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작게 나와서 이익이 좀 많이 나오는 거로 되죠. 그런데 이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변동에 이게 원재료까지 들어간 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가감해 주면은 322억 원이 아니고 730억 원이 또 차이가 나는 거로 전년도는 한 10억 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알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는 오차가 있는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큰 1조 9천억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사실 22억 2,5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 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거를 좀 가감하면은 차이는 322억 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WCAI 그것과 회사의 비성분 금액하고의 차이죠. 이 322억만큼은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도 큰 금액으로 올해 차이가 납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이 3,864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97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893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 찾은 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38억입니다. 그래도 655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공급 유용을 했느냐라고 추적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2억 3,7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면은 차이는 CF는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거고요. 돈이 1조 8천억대 나갔다는 얘기고 DS는 그 바란스 시트 옛날에 그 대차대조표를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138억 원 작년에는 686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 원가 회계 쪽에서는 계약 자산을 매출 채권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손상각 금액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해줄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7,71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8.2%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311명인데 3분기 거는 데이터가 없고 반기 거로만 대비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연간 그 임금은 연봉은 1억 1,4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14.1%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주 가공비가 27.3%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그 29.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진지게 제가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인데 정확하게 8,95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 2,500만 원 하나오션이 더 비쌉니다. 임금이 높습니다. 이런 높은 인건비 수준으로 과연 흑자를 낼 수 있겠냐라고 걱정이 되네요. 웨이즈비도 또한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군함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한들 수익이 크게 증가하겠냐. 이런 얘기를 미국은 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소보다 임금을 많이 줘야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그런 거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이 1.1회전입니다. 2.2% 하락했고요. 슬픈율은 0.34%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어서 가지고 문제가 좀 또 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비교표의 네 번째로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투명한 회계를 하는 회사라고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철강계통이 이게 배 만드는 데는 쇠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철강계통이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업체도 안 좋다는데 상식적으로 철강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반증을 하려면 상승해야 된다는 또 이런 추론 모순이 벌써 밝혀지죠. 그래서 그 추론이 확실한 거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현실은 11.9% 단순 평균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은 올라갔어요. 뭐 판매 가격은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표준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수주 가격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논의한 것들을 요약표를 해보면은 1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영평가지표로서의 그 두 가지 평가를 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반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 상승이 된다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 확인했죠. 판매 가격만 패스해. 그래서 검증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도입 첫 페이지에 포괄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이거는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매출 예측을 해보는데 진도율이 전년도 매출 실적에 대해서 3분기가 됐는데 100%를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 실적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는 겁니다. 4, 4분기를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는 통계적 확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매출 예측을 해보면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슬프상으로는 지금 8,200억이나 적자가 되는데 그러면 흑자 손익분기점은 얼마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운영경비가 3분기 거를 100으로 봤을 때 누적을 1 더하기 25%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거의 12조 원을 하게 해야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를 얼마나 더 증가시켜야 되냐? 60%나 올려야 됩니다. 과연 3개월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벌써 12월 달입니다만은 아마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은 12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조 원은 해야 된다. 그래봐야 남는 돈은 258억 원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계약자산 건설업은 미청구 공사라고 그러죠. 이거를 좀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3조 9,600억을 하게 될 것이고
운영 경비도 좀 증가하겠죠. 또 노력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258억 분이 안 되는 게 뭐 이게 현실이 가능한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천억까지 급격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어떤 이 문지방이라죠. 문지방 트레솔드를 넘었으면은 급격히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측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재고가 포괄 재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원가회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아주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스루포트 회계상은 거의 8천억 적자였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는데 높게 나와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는 손익분기점 예측 때문에 좀 높게 나온 거고 이 매출 예측액이 또 계약 자산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명제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1122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모두 2조 5천억 원대의 현금이 나갔고 최종 3조 4천억 원대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캐펙스 투자액이 8,759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재고에도 묻히고 그다음에 뭐 가공비, 외주비에도 뭐 묻혀서 많이 나갔을 거고 그래가지고 빚을 더 빌렸는데 2조 거의 6천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34%에서 54.8%로 다시 경영권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 선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인수한 지 한 2년 이제 되나요? 그것뿐이 안 되는데 또 자본금을 잘못하면 잠식하게 생길지도 모르고요. 요거 117억 원 주주들이 가져간 돈은 뭐 자본 변동포에서 찾아보면은 자본 전환인가 그런 용어가 있는 금액이 유사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백데이터는 연간 사업 보고서 할 때 빠지지 않고 할 예정이에요. 주가는 34,050원으로 연초보다 8,950원 상승했고요. PBR로도 2.64로 1.9에서 0.74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14%, 하나 시스템이 11.57%, 하나 임팩트 파트너즈가 9.26%, 한국산업은행이 19.5%, 국민연금이 5.51%, 외국인이 17.99%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